고성통일전망대가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법을 이용한 사실상 산지 특례 분야 첫 권한이행으로 강원 지역 산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동 7공원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동별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서 입주 문제는 해결했는데 미술관 증축과 공원 시설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열흘 넘는 진통 끝에 원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진 가운데 예결위 심사를 하루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일 동해 이시트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지난 9월 농촌 활력촉진기구 지정을 통해 농지 규제로 개발할 수 없었던 지역개발에 물꼬를 터준 데 이어 이달 중에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산지 특례 분야 첫 권한 행사인데 꽉 막혀있던 산림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휴전선 동쪽 최북단에 자리한 고성 통일전망대. 지난 1984년 개관 이후 올해로 40년째를 맞았습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지만 기존 시설이 낡아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성군은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통일전망타워 개관과 함께 생태안보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산지 규제에 막혀 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60%가 산지고 다 보존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산지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 지역 보존산지는 이제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 제한에 저촉이 돼서 이게 산지 전용이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23일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 17만 9천 제곱미터를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는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이 완화돼 탐방로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는 생태구역과 안보교육구역으로 나눠 조성될 예정입니다. 생태구역에는 저수지 주변으로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센터도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보교육구역은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 판매 시설도 조성합니다. 예정된 심의회를 완료하게 되면 12월 연내에는 지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호 지정에 이어 내년에도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46개 사업 중 평창 청옥산 산림관광지 사업과 춘천 사막산 관광지 조성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을 후보군으로 추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전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한이 좀 있었던 것을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하게 되면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려는 거죠. 강원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개발의 물꼬가 트이면서 지역을 살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릉 교동 7공원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준공이 2달 연기됐지만 동별 사용 승인으로 입주 문제는 해결됐는데요.
하지만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미술관 증축과 하자 보수, 공원시설 작업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강릉 교동 7공원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의 13개 동으로 세대 수가 1,305세대에 달합니다. 강릉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곳입니다. 당초 지난달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원시설 공사 지연으로 준공 일정이 내년 1월 22일로 연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다행히 강릉시가 시행사로부터 공원 조성과 기부 체납 등에 대한 이행 각서를 받고 동별 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실제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동별 사용 승인 허가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슈가 아니고 다 각자 이제 집안 사정이죠. 이제 뭐 하자, 이제 뭐 고치고 이사하고 뭐 그런 거. 공원 시설인 미술관은 수장고동 증축과 건물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입로 정비와 경사면 보수 작업 등도 아직 남았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강릉시 교동 7공원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보신 것처럼 공원시설 일부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각 분야별 점검을 거쳐 최종 준공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이제 동별 사용 승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완료되고 기부 체납이 완료되면 그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정식적인 사용 허가가 이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행정 절차도 지금 이행 중에 있고요. 행정도 지금 그 사업 기간에 맞춰서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강릉 교동 2공원 아파트도 지난달 18일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688세대 규모로 강릉 지역에서만 한꺼번에 2,000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이 생긴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매매나 전세 거래량이 늘었지만 가격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움직임은 있는데 이 가격들이 뭐 높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합으로 해서 움직이거나 어떤 것들은 오래된 것들은 하방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조금의 좀 기복이 좀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9월 현재 강릉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 2일 동해 ECT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집행정지 신청 1심 기각 이후 연이어 경자청에 대한 승소 판결로 대명건설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 ECT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열흘이 넘는 진통 끝에 예결위 심의 하루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선임한 건데요. 마지막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조 6천억 원이 넘는 원주시의 내년 예산이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열흘이 넘는 진통 끝에 3일 원주시의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예결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예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차은숙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이 맡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예결위원장 선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이견차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임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의원들 간의 공방전은 계속됐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표를 선정합니다. 효율적 진행되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결정할 위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재차 확인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해 주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드린 제안에 동의를 해달라. 다 동의를 묻었잖아. 그러면 그런데 왜 투표를 하고?
결국 수적 열세였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소중한 원주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된다면 원주 시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됩니다. 저희 협치해서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원장 선임으로 원주시 의회는 4일부터 18일까지 원주시가 제출한 1조 6,67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말이 예사롭지 않은 요즘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을 향해 가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과 대인 지뢰를 허용하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나서 이러다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공포마저 자아내는 형국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역시 전쟁의 불길이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1년 넘도록 끝나기는커녕 레바논, 이란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고도 동아시아의 전운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러북 군사동맹을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과연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올려라,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북한 김정은과는 직접 거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 내년이면 75년이 됩니다.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우리 사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안보의식과 단합 아닐까요? 북한이 노리는 건 남남 갈등, 바로 우리 내부의 갈등일 테니 말이죠. 정치권이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안보 정책만큼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WT 본부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둘러싼 춘천시와 춘천시 의회 간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3일 춘천시청에서 면담을 갖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지난 2일 파행을 빚었던 본회의는 오후 2시 30분 다시 열렸습니다. 본회의 이후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WT 본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속초 동명항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기름 유출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해양환경공단과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기름 유출구를 봉쇄한 뒤 확산을 방지하고 해양환경공단이 고압 세척기를 동원해 일 오후까지 방파제에 부착된 기름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속초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동명항 북방파제까지 흘러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